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상담은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원활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에 입력하시면 다양한 채널들이 열립니다. 다시 보기 채널들도 있는데 제일 상단에는 실시간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하실 수도 있고요. 하단의 댓글창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 질문사항도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2177포인트대에서 움직이는데 2180포인트 오늘 찍긴 했는데 아직까지 80에 다시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시간대 비슷한데요. 흐름이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봅니다. 2180 고점이고요. 저점은 2170. 일단은 종일 상승권역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만 삽니다. 2263억 원. 개인 기관 파는데 기관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팔고요. 투신은 사고 있었고 연기금이 지금 2시 이후에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109억 원 정도 매수 들어왔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38.87포인트입니다. 일단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됐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코스닥 739가 오늘의 장중 고점이고요. 저점은 737.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약 위아래로 2.5포인트밖에 안 되는 짧은 구간에서 정중앙에 지금 지수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616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임에도 나오는데 투신 연기금도 코스닥에선 팝니다. 원달러 원유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36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원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 흐름 가져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의 마감 전략 함께 짚어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의 흐름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유고발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2180선을 찍으면서 대부분의 좀 상승분을 조금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3일에 열리는 이제 워싱턴에서 열리는 중국 제8차, 제9차 무역 협상에 관해서 좀 관망하는 포지션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지금 관망 모드가 좀 돌입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면은 최근에 1개월 동안 코스피에서 약 5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IT 전자 쪽에서 순매수가 가장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수가 크게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다른 기타 여러 종목들한테는 수혜가 가지 못하는 그런 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PMI 지수가 일단 회복세에 돌입을 했는데요. 일단 글로벌 경기 둔화의 우려가 중국 PMI 지수가 50점을 넘기면서 경기가 다시 확장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수급 이슈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4월 30일께 열리고 4월 말쯤에 늦어도 5월 초까지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일단락 짓겠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4월 장은 아무래도 회복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지금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특징주로서는 이제 코오론 TC유진, 인보사에 대해서 판매 중단에 대한 어저께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지속적으로 이 여파는 계속적으로 바이오 쪽으로는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임상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들
뭐 신라젠이나 뭐 메지온 이런 그 FDA 판매 허가 승인 앞둔 이런 제약사들조차도 코오롱 PC진으로 인해서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는 한 템포 쉬는 그런 그 기간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선별적 투자 또는 이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상 코스피 지수는 이제 회복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지난주 2120선을 찍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쌍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상승 기류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4월 3일 날 만약에 미중무역 협상이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지수 저항이 한 번 또 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코스피는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뭐 삼성바이오가 이제 반등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뭐 다시 회계감리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이제 좀 소화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제약바이오는 지금 현재까지 기대감만으로 시총으로만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특별히 지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그 소개해드릴 종목은 GS건설입니다. 예,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도 5만 원을 이제 찍고 다시 한번 이제 조정권에 들어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이제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편입이 될 것인가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오버행 이슈로 이제 매물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영업 경상이익을 보자면 분기당 2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그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그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쌓아온 트랙 레코드와 그리고 인적, 물적 리소스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수주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랜트 업황의 구조적 개선과 그리고 회사의 역량을 믿는다면 수주에 대한 우려가 큰 지금이 좋은 매수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에는 수주 규모가 4.5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GS건설 당사의 목표치는 3.5조 원이지만 둔화되는 주택 사이클을 이제 플랜트 사이클로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인 만큼 회사가 보여줄 이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지나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지금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격적인 전략은 목표가는 정고점이 5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41,000원 정도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S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그리고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신일섭 소장의 종목 이야기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는 아이디스입니다. 아이디스. 이름이 익어서 보니까 아디다스하고 비슷하죠. 근데 전혀 하는 그 사업은 틀립니다. 근데 최근에 이거 굉장히 차트가 어색할 정도로 이렇게 꺾여서 하는 거는 사람이 어거지로 그리지 않는 이상 이렇게 나올까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2017년까지만 해도 이거가 부도 차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그냥 주구장창 한 번에 뭐 움직임도 없이 밀렸는데 여기서 갑자기 꺾이면서 정말 어색하죠. 이런 게 별로 없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거의 뭐 그 나무를 어거지로 꺾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극적으로 올릴 수 있는 스타일이구나. 굉장히 좀 놀라운 흐름입니다. 근데 이게 디지털 영상 보안 장치 DVR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CCTV 화면을 가끔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끔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계신 분들은 보고 계신 분들은 DVR이라는 단어가 화면에 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DVR이
뭔가 했더니 디지털 영상 보안 장치예요. 그래서 CCTV 카메라를 촬영하고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저장하고, 그리고 디지털 영상 장치, 그게 디지털 영상 장치 DVR, 전문적으로 개발,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이게 4채널 이하의 소형 보안망을 구성하기도 하고 수천 수만 개의 보안 장비 컨트롤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은 그 어떤 규모의 매점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아주 거대한 규모의 그 어떤 보안 카메라, 보안 장비 컨트롤하는 회사에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이크비전, 다우아, 이거 CCTV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크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이제 싸게 그 저가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그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저가 보안 카메라 시장을 진입을 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근데 이제 IDS가 이런 경쟁이 치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극적인 모습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봤더니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3억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2019년 12월 예상치가 150억이에요. 영업이익 퍼센트지로 따지면 일단 50배입니다. 배수로. 그렇죠? 엄청난 상승을 했고요. 되게 극적으로 지금 이런 정도의 그 재무제표상의 극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 정도의 흐름이 나왔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2017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기도 했었는데 2년 사이에 정말 극적으로 턴어라운드한 어떤 사례로 삼을 수 있을 만한 IDS 대단합니다. 지금 기세가 엄청나게 대단하고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면 2013년에 고점에서 2018년 12월에 살짝 뚫고 밀렸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튕겨 올라가서 그 부분을 지금 두들기고 있습니다. 3만 원대로. 자, 저번에 18년도 12월 달에 한번 크게 밀렸으나 한번 찔러놨기 때문에 지금 좀 연약해져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가는 상황은 굉장히 좋다. 지금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은데다가 기본적인 부분이 너무나 극적으로 턴어라운드 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기본적 기술적 모습이 지금 시너지가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3만 원대라는 마디지수 때와 전고점을 두 번째로 다시 강력하게 돌파할 때는 한번 따라서 잡아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뚫으려면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각오로 힘을 모아가지고 강력하게 뚫지 않고 두 번째로 밀려버리면 이거는 또 순식간에 쌍봉이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 뚫리는 과정이라면 정말 강력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추격 매수에도 먹을 것이 굉장히 큰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기대해 볼만 하고요. 손절가 27,000원, 목표가 35,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코입니다. 자, 미코라는 종목이 수소차 테마주에서 등장했었죠. 풍국주정, 유니크, 그 다음 미코, 그쵸? 그 다음 뭐 JNK 히터, 뭐 요렇게 다 순환매를 돌면서 수소 만드는 회사, 그리고 수소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뭐 수소차 충전소를 만드는 회사, 이런 것들이 다 돌고 돌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2달 정도 쉬었습니다. 풍국주정, 미코, 유니크 다 마찬가지예요. 두 달 정도 지금 보시면은 쉬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한꺼번에 보는 게 좋겠죠. 미코라는 주식이 지금 수소 테마주에 얽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다 종목이 틀리고 내용이 다 조금씩 그 틀리더라도 움직임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왜냐면 다 같이 움직였으니까. 지금 보면은 2018년에 고점을 다 강력히 뚫어가지고 정말 역사적으로 아주 그 인상적인 상승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바통을 누구한테 넘겨줬나요? 미세먼지 테마주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수소차 테마주는 휴지기에 들어갔습니다. 휴지기에 들어가서 지금 2달 정도 하락을 했는데 2달 정도 하락한 폭이 어느 정도 된다다가 풍국주정과 유니크는 2018년도, 2017년도의 그 전고점, 지금 전고점이자 지금으로 말하면 전고점이 아니라 돌파한 전고점. 그 부분을 지금 밟고 있으니 그 부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지금. 풍국주정 유니크가. 그러니까 지금 수소차 테마주에서 미세먼지 테마주로 넘어간 다음에 미세먼지 테마주가 아주 발현을 크게 한 다음에 걔네도 아주 죽지가 않았지만 수소차 테마주도 이제 오랫동안 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아가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도래됐습니다. 풍국주정 유니크가 반등을 어느 정도 했고요. 미코도 지금 반등을 하는 추세.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미코는 원래 반도체 업종에 속하는 회사예요. 반도체 공정 중에서 CVD라고 불리는 증착, 그리고 애칭이라고 불리는 식각,
붙이는 거, 그리고 식감 깎는 거, 그런 작업 중에 들어가는 핵심 세라믹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이에요.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소재,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를 생산을 합니다. 근데 왜 수소 테마에 걸렸냐? 물론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지금 변동이 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걸려 있는 거.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가 않죠. 근데 이제 이 정도의 급등이 나온 거에는 반도체 업황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던 거죠. 풍국주정 유니크와 모습이 똑같은 걸 보니 닮은 꼴이구나. 같은 논리로 움직였구나. 알겠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연료전지의 셀 스택 시스템 자체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의 셀은 아실 테고 스택은 그때 말씀드린 핵심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택에서 수소를 제어해서 자동차의 내연기관에 쏴줍니다. 그래서 그 아주 필요한 심장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국내 최초로 2kW급 SOFC 시스템 기술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연료전지를 생산하던 이 능력을 가지고 수소차에 그 적용되는 그 부품, 그 자체 제작 능력을 키워놨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를 지금 컨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니크, 미코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고 풍국주정이 수소가스를 만드는 것으로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두 달간의 조정을 어느 정도 마치고 지금 이격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이격이 지금 너무나 벌어져 있다가 조금 안정적인 부분이 왔죠. 그리고 두 달 동안 하락을 하면서 어떤 그 1월 달의 상승의 절반 정도의 지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반등세에 지금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반등을 노려보는 것으로 지금 전략을 삼겠고요. 선절가 6,4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자, 미래에셋 하면은 박현주 회장이죠. 자, 우리가 지금 뭐 펀드 열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이제 펀드 열기를 처음에 우리 심어줬던 것이 미래에셋이에요. 그때 미래에셋의 펀드 굉장히 유명했고 성공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차솔 가지고 좀 뉘앙스를 약간 비아냥거리게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투자를 했는데 미래에셋 차이나 솔로몬의 줄임말이었고 굉장히 유명한 펀드였고 많이 가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차솔 막 이게 막 그 게시판에 올라오는데 그게 바로 그 정도로 뭐 약간 악명도 있지만 그 정도로 인상이 깊었고 희대의 그 역사를 남겼던 펀드예요. 미차솔이 대표적인 미래에셋의 펀드였고요. 차이나의 그 부흥에 맞춰서 투자를 했었고 굉장히 떴지만 중국 시장에 가라앉으면서 피해도 많이 봤었던. 근데 어쨌든 미래에셋이 항상 선도적이었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었고, 그렇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미래에셋 금융의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VC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뭐 그 여러 가지 벤처 투자 회사들 많이 있었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던가, 그렇죠? 그런 그 벤처 캐피탈 회사인데 미래에셋 금융기업 그룹 안에서 그룹사의 초기 기업 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투자 조합이 22개가 있고요. 운용 자산은 4,115억 원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제2벤처붐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선언을 하고 4년간 12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해서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의 성장을 지원을 하겠다. 이러면서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지금 각광을 다시 받고 있어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그리고 지금 그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마찬가지고 여러 벤처 투자 회사들이 지금 뭐 그 소개를 꽤 해드렸는데 그런 회사들이 뭐 중국 관련주라던가 바이오, 그렇죠? 그리고 신산업 관련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한다. 근데 이제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씨앗을 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그런 스타트업이라던가 벤처 회사들은 자금 수혈이 굉장히 목에 마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에셋 금융그룹 안에서 초기 기업 투자를 전담하는 미래에셋 담당 벤처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니크하고요. 그래서 그 어떤 투자 대상이나 목적이 미래에셋 스타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 2월 달에 상장한 이후에 갭 상승이 한번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을 훼손을 안 하고 있네요. 이 갭 하락으로 한번 훼손을 했는데 금방 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이 위에서 6,500원 이상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튀어 오르면서 이런 식으로 7,000원, 8,000원대로 진입을 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의 벤처붐, 이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수소차에서도 보셨듯이 대기업이 나서고 정부가 대책을 내놔주니까 시너지가 나서 그 산업이 더 크고 테마가 활성화가 되잖아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 로봇도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로봇 대책을 내놓으니까 로봇 관련주가 움직이는 거고, 벤처 대책을 내놓으면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어디로 쏠리는가 한번 따라가 보는 눈을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 6,200원, 목표가 8,000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KCI입니다. KCI는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2019년도 들어서 단 한 달도 음봉이 안 나왔어요. 지금 그 다이렉트로 지금 치솟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샴푸와 린스의 고급 첨가물인 폴리머, 계면 활성제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단 회사들이 샴푸, 린스를 만들 때 그거에 재료를 납품하는 회사죠. 근데 이게 KCI가 2019년 1월 달에 처음에 바닥에서 급등을 했을 때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이게 방탄소년단 관련주예요. 자, 이게 어떻게 엮였을까? 그쵸? 이게 엮이면 솔직히 다 엮입니다. 주식시장에 어떤 걸 엮으려고 정말 세력이 마음을 먹으면 다 엮을 수가 있어요. 그때 정치인 테마에서도 보셨죠. 유력 정치인이 같이 기독교 모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었던 멤버가 어떤 회사의 대표 이사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관련주.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방탄소년단이 채팅을 카페에서 자주 하는 건 봐요. 근데 하는데 정국이라는 멤버가 있습니다. 근데 정국이 채팅 중에 빨래를 한다고 했는데 자신은 향기에 민감해서 다우니 어도로브를 꼭 섬유유연제를 넣어야 된다. 갑자기 이 다우니 어도로브를 넣어야 된다 해서 다우니 어도로브 관련주를 찾기 시작했는데, KCI가 샴푸와 린스의 고급 첨가물 폴리머 계면 활성제를 제조한다는 소식에 이게 엮여버렸어요. 근데 1월 달에 엮였는데 그게 지금 여파가 4월 달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2017년도에 13,100원을 찍고 쭉 내려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13,100원을 찍고 쭉 내려온 게 2014년과 15년에 거대한 역사적인 고점이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밀려버린 거 확. 그 사람들이 물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여기 오니까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확 밀려버렸는데 지금 방탄소년단 관련주를 엮이면서 그 자리를 다시 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마치 방탄조끼를 입은 듯 내려오는 매물의 총알을 막으면서 이걸 뚫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기대가 지금 굉장히 크죠. 근데 그 방탄소년단 관련주를 엮인 것만으로 부족할 것 같다. 이러면 또 하나 가장 근본적인 그 메리트, 무기는 뭔가요? 일단 근본적으로 실적이 좋으면 저게 더 정당화가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고 엉망진창인데 껍질밖에 없는데 테마로 괜히 얽혀가지고 덩달아 갔다. 이건 무너지면은 뭐 내세울 뭐가 없어요. 근거가. 실적도 나쁜데 그냥 갔다. 이러면 반대 논리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화장품주가 지금 은근히 지금 다 떠오르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가 사드 보복으로 조금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 탄력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지, 지금 미국의 에스티로더는 중국에서 대박이 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갔어요. 에스티로더가 백화점 1층에 있는 대부분의 메이커들이 다 에스티로더 산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티로더가 잘 된다는 건 지금 중국 시장이, 화장품 시장이 잘 된다는 거고, LG생활건강 같이 여파를 안 맞은 회사들의 주가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좋아요. 지금 중국도 지금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화장품의 지금 이런 그 부자재 쪽이나 이런 그 소재 재료를 만드는 회사도 다 좋아요. S&P 월드 부자재 만드는 회사, 연유같이 용기 통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이 지금 KCI처럼 첨가제 계면 활성제 만드는 회사, 이러면서 결국에 따라서 후발로 좋아지는 겁니다. 전방산업이 좋으니까 후방산업이 좋은 거죠. 매출액이 2016년 443억, 485억, 2017년, 2018년 606억. 계속 늘죠. 영업이익 82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1억 줄어들었다가 113억으로 다시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2년, 3년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금 좋아지고 있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양념격으로 BTS 관련주를 묶이니까 이건 더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 기본적 내용이 좋으니 지금 2013년, 13년의 고점을 뚫는 거는 2017년 실패를 한 거를 지금 옅어진 합판을 한 번 더 꽝하게 칠 명분이 생긴 거예요. 지금 실적과 이슈로.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뚫고 한 번 더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을 좋아하시고 채팅방에 참여하셨거나 이 소식을 들으셨던 분들, 거기다 이 내용도 화장품 관련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류 열풍을 탈 수 있는 것들이 BTS 화장품 이런 게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지금 또 돌파를 하는 상황에서는 또 강력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추격 매수할 준비를 해보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손절가 11,000원, 목표가 18,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비피도입니다. 자, 비피도도 저번에 한번 가져왔어요. 비피도, 유틸렉스 이런 거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잘 나가는 애들 몇 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지금 그 코오롱 그룹에 그런 좀 이해할 수 없을 만한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약간 바이오주들이 또 심리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아무리 그게 사소한 문제라고 회사 입장에서는 얘기하더라도 좀 이해할 수 없는 투자자들은, 그쵸? 그렇게 오랫동안 그걸 몰랐을 수가 있었을까?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한 번에 보고 그걸 알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신뢰도 하락에 문제가 있으나 그것을 지금 그 소나기를 피하고 지금 약간 빛을 발하고 있는 부분은 요 신규 그 바이오주들이에요. 신규 바이오주들이 지금 좋습니다. 유틸렉스도 그렇고 비피도도 그렇고 대부분 어떻게 보면 대부분 신기술 그리고 최초 이런 거에 관련돼 있어요. 비피도는 국내 유일의 마이크로 바이옴 전문 기업입니다. 이 마이크로 바이옴은 인체 내 모든 미생물 군집과 그 유전 정보를 뜻합니다. 저번에 비피도의 IR 자료를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IR 고를 들어가셔서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IR은 기업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장밋빛 전망이고 비전이 굉장히 좋은, 한 번도 실패가 없이 요런 프로세스로 나가서 이렇게 커진다. 요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걸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바이옴 치료제 시장이 2024년에 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바이오 업체들은 균주 배양 능력이 없어서 균주를 구매해서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 그럼 이거는 뭔가요? 균주가 임상시험이고 뭐고 신약을 개발하는데 최초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방 업체들은 뭔가요? 신약 개발 업체들이 지금 신약 개발에 혈안을 올리고 있잖아요.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균주가 필요해요. 전방 업체들이 임상 통과에 따라서 균주 원말이 필요하니까 이 비피도 같은 업체한테 균주를 가져오는 겁니다.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것도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위한 파마 바이오틱스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주력은 마이크로 바이옴 이쪽인데 강원도 홍천에 지금 35,000리터 규모의 배양기와 전문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피도는 이 거대한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세계적인 회사들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 회사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회사들이 어떤 신약을 개발할 때 필요한 균주를 제공을 하는 업체다.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업체죠. 전방 산업이 호황을 맞으면 굉장히 잘 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전방 산업이 잘 되면 KCI가 뒤에 후방 산업이 잘 되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비피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방 산업이 잘 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바이오 산업은 지금 잘 되고 있다. 우리나라 코오롱이나 뭐 신라젠이나 이런 논란 이걸 볼 게 아니라 세계적인 바이오의 파이가 커지고 있는가? 아직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피도에 할 일은 많아지고 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바이오주들은 아직도 조금 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나기를 피해서 이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37,000원, 목표가 5만 원입니다. 네, 아이디스부터 비피도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김영철 스타 연결합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애경산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저는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경산업은 최근에 주가가 조정이 좀 많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닥권을 이제야 좀 탈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작년에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좋았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 당시에 이제 주가 상승률 같이 나타났었던 게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었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뭐 작년 연말에 조정 이후의 움직임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랑 애경산업이랑은 좀 차이점이 있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비디비치 쪽에 대한 모멘텀 중시장에서 뭐 화장품계 샤넬이라는 브랜딩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상당히 고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신세계그룹의 이제 전폭적인 지지하에 움직임이 이제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애경산업은 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때도 시장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잡았었던 거는 그 에이지스20 그 브랜드
단독 브랜드, 단일 브랜드 하나에 너무 매출 비중이 좀 치우쳐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사측에서는 에센스랑 팩트 이쪽 확장성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가 하락이 나타났을 때 동시에 움직임이 나타난 그 이유가 됐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 그 홈쇼핑에서 전면 이펙트로 이제 뭐 인기를 끌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홈쇼핑 방영 횟수 쪽이 조금 줄어들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이제 그 매출이나 아니면 이익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올해 그 홈쇼핑 쪽 그 방송 횟수 이 부분들이 이제 정상화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주가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장에 좀 조정이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5만 원대 안착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다시 한번 이제 좀 매물을 쏟아내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뭐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62,000원대까지 5만 원, 62,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다만 7,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야스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주도주가 딱히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부 IT 종목들이 이제 뭐 연초에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가 OLED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작년에 그 투자 지연 이슈로 인해 가지고 큰 폭으로 이제 좀 조정이 나왔었던 그러한 이제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뭐 같이 작용을 했고 그다음에 뭐 1월달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IT 쪽 신성장 이러한 부분들이 관심을 받다 보니까 같이 올라온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그 OLED 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대부분의 IT 기기들이 일단은 OLED 쪽 채택을 늘려가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방향성은 맞다. OLED 쪽으로 가는 게 뭐 여러 가지 OLED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뭐 생산자 입장에서 이쪽을 계속 세일즈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시장에서 어쨌든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OLED 쪽으로에 대한 움직임은 분명히 좀 올해는 좀 더 작년에 그 투자 지원 이슈 때문에 좀 부진했으나 긍정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야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그 대면전용으로 증차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급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지금은 조금 뭐 올라온 이후에 옆으로 좀 횡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22,000원 위쪽으로 안착을 하면 충분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5세대 장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랑 그 10.5세대 집대 장비 성능 검사 이쪽 검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6,000원, 작년 8월 달에 찍었었던 그 가격대까지는 조금 업사이드 더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만원대 깨지면 뭐 사실 일시적인 반등이었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2만원 잡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사실 포스코 캠텍이었죠. 근데 포스코 케미칼로 이제 성향 변경을 한 그런 부분들이고, 아무래도 포스코 그룹에서 뭐 지금 차량산업이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섹터가 아니고, 포스코 그룹 자체도 사실 고민이 많은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2차전지 쪽에 대한 소재 쪽, 이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케미칼이 뭐 가장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도 포스코케미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이전 상장이 사실 양날의 칼일 수도 있죠. 뭐 코스피 이전 상장을 했었던 그런 기업들이
어쨌든 상장 전에는 인덱스 자금, 왜냐면은 뭐 코스피 200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를 추종하는 자금 같은 경우는 지수 추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뭐 그 기업이 좋든 싫든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판매 상품이나 아니면 숏이나 이제 뭐 공매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그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들어가기 전에는 일정 비중은 넣어놔야 추정오차를 줄이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코스피 이전 상장하기 전 또는 발표한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인덱스 자금이 당연히 이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이제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든 수소차든,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더 시장 성장성이 있고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서 반응하는 부분들은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정부랑 대기업이 같이 밀어주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주가에 대한 탄력도와 관심도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소차는 그러한 측면에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전기차가 상용화하는데 어려움이나 아니면 인프라 구축에 상대적으로 수소차보다 빠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양쪽을 다 하더라도 그 핵심은 기반 소재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케미칼은 양쪽 다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케미칼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긴 한데요. 사실 이 종목 크게 박스권을 보면 작년 8월부터 하단은 6만 원 언더에서는 리바운드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고 8만 원 넘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8만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만 원 깨져서, 그러니까 5만 5천 원 직전 저점 깨지는 그 자리 5만 3천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종목은 인크로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 역시 나스미디어랑 인크로스 둘 다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인크로스 먼저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일단 대량 거래 바닥권에서 터뜨리고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부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국내 3위의 미디어 랩사입니다. 국내 3위의 미디어 랩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미디어 랩사 쪽 왜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3위인데 관심을 갖냐라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기술적으로 부분들에서 거래량 터뜨리고 좀 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공식 미디어 랩사, 그러니까 최근에 유튜브의 시간 점유율이 네이버를 훌쩍 넘은 지가 꽤 됐죠. 작년에 이제 이미 넘었다라고 기사가 많이 나왔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고 있는 거는 그 NH 엔터테인먼트가 사실 현금 부자죠. 현금이 워낙 많으니까 이것저것 인수를 재작년에 이제 많이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크로스였고,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게임 쪽이기 때문에 인크로스 쪽의 그 광고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집행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시너지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 게 당연하니까, 그래서 NH 엔터테인먼트와의 시너지가 좀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크로스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과정에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조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만 5천 원 정도까지 조금 위쪽으로 좀 열어봤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위직 스튜디오라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워낙 괜찮게 나타났죠. 여러 종목들이. 그 중에서 이제 위직 스튜디오도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제장에 음봉이 좀 나오면서 차익 실적이 좀 나왔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간 못 사셨던 투자자분들이라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구간대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20년 정도 이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주 콘텐츠, 영화 콘텐츠 사업을 분명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디즈니 쪽 공식 협력사 쪽 그쪽에 대한 부분들 지금
될 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관, CGV 영화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크린X라고 해가지고 양 사이드 쪽으로 이제 그 화면이 나오는 그 부분들, 그걸 여기서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쪽 사업 확대에 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의 그 테마파크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 기업을 컨텐츠 기업으로 보기에는 조금 뭐 무리가, 그러니까 뭐 100% 컨텐츠 기업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PE 한 30배 정도씩 받고 있는데 이 기업은 한 지금 한 15배, 16배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시장에 좀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회로 좀 접근을 해보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요. 목표가는 일단은 2만 원, 4월 1일 날 찍었었던 이제 고가 자리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5종목 총 10종목에 대한 소개를 받아봤고요. 가격 전략들까지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하죠. 일단 S&P 월드 추천을 신 소장님 해주셨는데 네. 오늘도 잘 가네요. 네, 너무 좋네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가수들 위주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버닝썬 여파 때문에 떨어지면 지금 오늘 보니까 다시 다 급등하더라고요. 결국 JYP가 지금 제일 커졌죠. 그다음 SM, YG 다 가수잖아요. 그렇죠? 다 뭐 소녀시대 소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있지까지, 그리고 뭐 그 뭔가요? 엑소, 그렇죠? 다 뭐 가수 위주잖아요. 블랙핑크, YG. 근데 S&P 월드가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인수해서 이름 사명까지 변경한다고 했는데, 얘네는 지금 송중기, 박보검이라는 배우 투톱이거든요. 그래서 배우 투톱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지금 가수 엔터테인먼트 회사만큼 규모나 이런 시가총액의 규모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지 않나. 뭐 앞으로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송혜교 화장품이 떴는데, 이제 송송 커플이라고 송중기 씨도 송중기 화장품이나 뭐 박보검 화장품이 나온다면 S&P 월드에서 화장품 부자재 만드니까 공급하는 그런 구조? 왜냐면 한류가 결국 이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한류라는 걸 이용해서 배우가 어떤 드라마에서 뭐 화장품을 바르고 나왔다. 그럼 그것도 화장품이 잘 팔리고. 이게 한류 열풍이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가 이제 그걸 사게 만드는. 이게 원서스 멀티유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언맨을 본 사람에게 영화관을 나오자마자 아이언맨 피규어를 하면은 살 마음이 더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쉬운 거고.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가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넷플릭스가 이제 재밌는 거를 방송을 한 다음에 거기서 연결해서 바로 캐릭터를 사는. 그쵸? 뭐 유아 친구들을 방영을 했어요. 그 다음 거기 이제 바로 연결해서 띄워놓는 거예요. 유아 친구들 인형, 애착 인형을 얼마에 팝니다. 유아 친구들을 재밌게 보는 사람은 애착 인형을 바로 구매 버튼을 눌러서 사고. 막 이런 구조인데 S&P 월드도 그런 구조가 가능하리라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성장성이 있고, 일단 기술적으로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고점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지금 손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22,300원에 산 사람 50원 손해갖고 아무도 손해를 안 받기 때문에 지금 다 평화로운 상태라 지금 다 계속 들고 갈 거, 팔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동안도 지금 계속 일단은 갈 것 같습니다. 탄력에 의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더 극대화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입니까? 오늘은 BP도입니다. 예. 자, 코오롱 티슈의 그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틸렉스와 BP도의 모습을 보시면은, 자, 지금 되게 안정적으로 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여기서 만약에 이 그 바이오 업종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더 폭발해서,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되게 믿음직스러운 기업이 이런 사태가 한 개가 더 터져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서 바이오 업종 투심이 완전히 악화되면 유틸렉스나 BP도도 혼자 이게 살아남지 못해요. 그때는 다 급락을 해서 분명히 저점을 다 깨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나올 거예요. 쌍봉이 나면서 무너질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얘네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사태 때문에 괜히 심리적으로 쉬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한 번쯤은 이 부분을 틈새로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BP도가 지금 21선까지 쉬어 있는 모습이라 한번 뜰 거를 보면서 단기로 한번 보자. 이런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BP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영철 스타 이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G 미세먼지 관련 주잖아요.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일은 흐름이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땠습니까? 네, 그 당일에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그 목요일 날까지 움직임이 나쁘지 않게 나타나다가 목요일 날 이제 차익 실현이 좀 심하게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21선까지 눌렸다가 어제장 반등하고 오늘장에 다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은 플러스 알파고 사실 본업 쪽이 BLDC랑 ADC, DC, 모터 쪽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작년에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로봇 관련된 모멘텀 있는 그런 부분 종목으로 언급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턴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단기간의 급등 이후에 목요일날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왔고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뭐 다시 접근을 해봐도 좋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종목으로는 사실 뭐 손절 처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는 추가적으로 뭐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위직 스튜디오라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맨 마지막 기업으로 신규 상장 이후에 9,000원대에서 19,000원대까지 한 2배 정도 20,000원대까지 이제 상승이 나타났다가 어제장에 이제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차익 실현 이후에 오늘장 종가 부분을 기회로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캡시도 사실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기업인데 그쪽에서 차익 실현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이제 고가 경신하면서 움직임이 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반복이 되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 딱히 살만한 종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투급적인 부담이 좀 적은 신규 상장 종목 쪽 그중에서 똘똘한 종목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지윅 스튜디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바로 살펴봅니다. 오늘 화요일 시장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로보를 골랐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하지 않았어요, 이거? 네. 근데 로봇 관련주가 저 단발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예. 예상이 틀렸네요. 로봇 관련주가 단발로 안 끝났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 테마주에 얽히기 전에 이미 그 로보스타는 LG전자라는 대기업이 로보스타를 가져가면서 그 성장 동력으로 지금 2014년도 5,000원에서 45,000원까지 갔었어요. 2018년에 9배를 갔습니다. 자, 그래서 LG전자가 역시 휴대폰은 삼성전자에 뒤지고 못해서 아예 사업을 접어라는 어떤 그런 야유까지 듣고 있지만 다른 쪽으로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로보스타 인수도 그거의 한 부분이었고 또 로보스타는 지금 꾸준히 갔었습니다. 그냥 그 테마에 얽히지 않고. 근데 이제 다른 로봇 관련주까지 이렇게 동반 상승하는 현상은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중에 제일 강한 게 지금 로보가 오늘도 지금 상한가 가까이 가거든요. 이거는 이 로보스타는 약간 틀려요. 지금 산업 쪽으로 가서 LG전자에 들어갔잖아요. 로보스타는. 로보는 교육용 쪽이에요. 그래서 중국 프랜차이즈 학원에 로봇을 공급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 관련주로 얽힐 수가 있어요. 살짝. 디지털 대성이나 청담러닝 같이 중국에 런칭을 한 프랜차이즈 교육 업체와 이것도 교육을 할 때 로봇이 들어간다. 약간 교육용 교육주, 로봇주,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데 어쨌든 지금 로봇주가 굉장히 좋으면서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테마주가 약간 한 텀 쉬고 있는 사이에 로봇 테마주가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 이 현상. 이 부분을 좀 더 장기적으로 보려면 로보스타만큼의 어떤 성장 동력이 나와야 돼서 교육용 시장 쪽에서 로보의 어떤 그 성장 그 단계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셔서 로보스타만큼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을까? 한번 그 부분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보를 비롯한 로봇 관련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영철 스타님 어떤 종목이 시장에서 좀 눈에 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기업 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코오롱 티슈진 이슈로 인해가지고 카트스텐 그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관절염 치료제 쪽 이슈가 이제 좀 부각이 된 그런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반대급부가 이쪽에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도 장중에 한 14% 정도 상승이 나타났다가
일단은 지금 한 9% 정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 카티라이프 쪽에 대한 그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작년에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2만 원대에서 뭐 6만 원대까지 다이렉트로 움직였다가 조정 나오고 최근에 다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데, 코런트 시즌 이슈로 인해서 더욱더 뭐 기업이 조금 뭐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오늘장 특징주의자 뭐 관심 종목으로도 좀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3시 23분 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054번님께서 세종공업 6,400원 매수가 비중이 좀 높네요. 40%.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신 소장님? 지금 자동차 관련주는 지금 가져가실 분들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 이게 대형 자동차 부품주부터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까지 다 똑같이 큰 반등이 지금 안 나오고 어떤 테마로 얽히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까 전에 뭐 유니크라던가 미코처럼 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뭐 수소차 부품을 납품한다던가 이런 테마에 얽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지금 주가가 다 똑같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지금 월봉으로 똑같이 놓고 비교를 해야겠죠, 지금. 안 그러면은 다른 것들이 뭐 다 어떤 건 연봉, 어떤 건 월봉으로 오면은 똑같은 관점으로 못 보니까. 그래서 일단 뭐 그 빠르게 지금 대충 펴봤어요. 세 개를. 현대모비스, 만도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고, 세종공업도 마찬가지고, 현대 기아자동차가 그 주요 거래처고, 그걸 결국 다 연관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현대자동차라는 완성차 회사의 주가도 이거랑 똑같아요. 현대모비스랑. 현대모비스, 만도, 세종공업 지금 다 2014년도? 그렇죠. 2014년도, 뭐 만도는 2017년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다 급락이에요.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너무나 답답한 상황. 여기 반등이 나와도 내려가고, 반등이 나와도 내려가고. 근데 이제 뭐 조금 기다려 볼 만한 거는, 제가 운송 장비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여기 자동차 조선회사가 다 있어요. 근데 20년 선까지 왔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20년 선이 2008년도, 2007, 8년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이 터졌는데도 안 깼어요. 근데 지금 서브프라임이 터지는 경우가 아닌데 그때보다 최악이 될까라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송장비 차트가 물론 조선도 들어있긴 하지만 비슷하거든요. 그게 20년 선에 왔고, 세종공업, 현대모비스, 만도는 20년 선이 없고, 현대모비스, 세종공업 20년 선에 다 걸쳐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비중도 많고 하니 팔 때가 아닌 게 아닌가. 지금 버티셔야 된다. 세종공업 20년 선에 지금 3년째 지금 걸쳐 있죠. 그리고 아까 운송장비 차트는 전체적으로 보여드렸고, 현대모비스 같은 것도 20년 선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기술적인 반등 내지는 버티기 모드까지는 지금 가능한 게 아닌가.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 20년 선에 걸쳐서 턱걸이에서 열심히 끙끙대고 있는데 같이 한번 견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감 지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3시 26분 26초 지나고 있고요. 2176포인트대에 걸쳐 있습니다. 8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2180선을 다시 탈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장중 고점은 2180, 저점은 2172. 종일 상승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위아래 변동폭도 굉장히 적고요. 오늘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어제 급등 이후에 시장이 상승이긴 한데 어느 정도 눈치 보기가 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2,459억 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사주는데 매수 물량이 더 늘었네요. 꽤 많이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부터 해서 다양하게 오늘 좀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개인 파는데 기관 주체가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2,223억 원까지 쌓였지만 투신권역에서 268억 원 매수고요. 연기금 매수 물량이 191억 원까지 2시 이후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790억 원 팔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뭐 다 보셨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정리하도록 하죠. SK하이닉스가 하락 전환됐습니다. 300원 하락하고요. 반대로 삼성전자는 여전히 상승 흐름 가져가는데 1.55% 올라갑니다. 45,75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0.13% 올라가고 현대차가 12만 원이 살짝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신형 소나타가 지금 출시가 되자마자 일단 판매가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이것들이 악재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부터 신한지주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의 상승폭이 무섭습니다. 셀트리온이 19만 원 단숨에 뚫고 올라갑니다. 일단은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주총 당일까지만 해도 17만 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셀트리온이 위태위태한 모습이었는데 어제 오늘 상승하면서 19만 원대 가볍게 또 터치를 하고요. 어제 급등해서 포스코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랜만에 지금 30만 원 초반대에서 중반대까지 올라왔고 신한지주 2거래일 연속으로 금융주들 모두 올라옵니다. LG생활건강 140만 원 살짝 이탈이 돼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39.55, 740이 지금 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뭐 위아래로 움직임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프는 요란해 보이지만 결국 잘 보시면 위아래로 2.5포인트밖에 움직이질 않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거래소와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개인은 497억 원 사지만 기관 외국인 팝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93억 원 매도 물량 많이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올라가는데 셀트리온에 비해서 헬스케어는 좀 덜 올라갑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거래일 연속 상승 나오고요. CJENM 오늘도 올라갑니다. 신라진, 포스코 케미칼 밀리는 가운데 바이로메드는 다시 우상향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도록 하죠. 메디톡스가 60만 원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급등 나오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HLB 8만 원 지키면서 보합권의 현재 시장 마무리가 예측이 됩니다. 자, 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양 시장 모두 오름세로 마감을 했고요. 2거래일 연속 상승이 오랜만에 좀 나와줬습니다. 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장이 최근에 뭐 그 조처 바이오 업종의 어떤 심리 악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이 다 골고루 좋으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테마도 지금 계속해서 생성이 되면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미세먼지 테마가 죽자 로봇 테마가 올라가고 미세먼지 테마가 죽은 거 아니죠. 또 이제 살아날 거고 로봇 테마로 또 옮겨 붙고 오늘은 또 뭐 비트코인 테마. 이게 테마주가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시장을 활성화시켜주고 굉장히 이게 이슈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뭔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늘 그 비트코인 차트를 봤더니 520만 6천 원, 7천 원, 5천 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자, 일단 밑에서 급등을 했네요. 그렇죠? 밑에서 급등을 해서 지금 바닥권에 있었는데 지금 이 장대 양봉이 오늘 보니까 그동안의 고점을 단 한 방에 뚫어버렸습니다. 지금 뭐 무슨 뭐 인증 방식이 뭐 그 진화됐다 이 소식 때문에 올랐는데 이미 차트는 사실 그걸 준비하고 있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 번의 고점이 있었거든요. 2018년 말부터 여기를 오늘 완전히 다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도 어떤 새로운 시세를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뭐 우리기술투자, SCI 평가정보, 아티스 오늘 지금 다 급등하고 있고 우리기술투자가 다 가장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뭐 비트코인이 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사기라고 하고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술은 계속 발전시켜야지 국가에서 이렇게 뭐 이 투기라는 거를 얘기를 해서 막 무너뜨리려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데 결국 자신의 판단입니다. 자, 분명히 비트코인 관련주는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뭐 기술이 어쨌든 간에 기술 문제는 지금 접어두고 논외로 두고 이 지금 시세가 움직이는 거는 분명히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연동이 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기 그렇고 나는 주식시장에서 하고 싶다. 그럼 비트코인 관련주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말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시면 되고 대신에 비트코인 시세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세를 보면서 민감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급등락이 주식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주식조차도 일반 주식보다도 더 그런 성질이 강하게, 왜냐하면 성질이 그렇게 변동을 좋아하는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그 심리가 그려진 그림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더 급등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테마주들보다 더욱 탄력적이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그런 탄력을 잘 줄타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도 되고요. 나는 그런 게 싫다. 그러시면 이제 점잖게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지금 다양한 투자 테마들이 지금 돌고 있는 시장이라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테마가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영철 스타님께도 뭐 같은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됐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특히나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비트코인이 지금 실시간 검색어 조금 전에 올라오면서 뭐 급등한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뭐 전반적으로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뭐 앞서 그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대동소이한데요. 지금 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비트코인이 뭐 실시간 검색어 1위랑 우리기술 투자, 업비트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뭐 빅썸 이렇게 뭐 한 10위 안에 4개 정도가 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테마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뭐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는 데는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테마들이 나왔을 때 초기에 첫날 아니면 진짜 둘째 날 장 초반에 들어가서 그 시세를 어쨌든 먹고 나오는 게 아니면 사실 뭐 고점이나 아니면은 조정기에 들어가면 상당 부분 다시 한번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그 테마의 턴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쉬고 있는 뭐 미세먼지 테마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 내일 개장 전에 뭐 코인 가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접근하는 전략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진단을 나눠봤습니다. 이쯤에서 두 분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 0.41% 올라가면서 2177.18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0.37% 올라가면서 739.57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올라갔습니다. 2원 70전 올라가면서 1136원 40전에 장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어제 미국장의 상승에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장이 상승 마감하죠. 그런데 아시아 시장에서 상승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승하다 마지막에는 하락으로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의 특징은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닌 하루입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2,700억, 선물에서 2,100억, 또 프로그램에서 2,300억 정도 매수를 하죠. 기관은 1,500억을 매도합니다. 특히 금융투자업자가 2,200억을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타에서 190억을 매도했습니다. 기금이 사실 오전에는 계속 매도였습니다. 막판에 매수를 했는데요. 기금의 모습을 보면 시장이 견딜만하다 싶거나 아니면 좀 더 버텨야 되겠다 싶을 때는 막판에 꼭 들어옵니다. 지금 그 모습이 계속 관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수 방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연기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 화요일이지만 다음 주가 만기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좀 보면 어제부터 조금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누적으로는 매수입니다. 287까지 매수인데요. 어제 오늘 공통점이 뭐냐면 매도가 나옵니다.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기관들이 콜을 이익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던지고 있는 기관들의 모습이 옵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죠. 특히 풋에서는 매수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하방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한편으로는 상승이
제한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왜 해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S&P 시간에서는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케이도 빠졌고요. 대만 약간 올랐죠. 그 다음에 항생, 홍콩 전부 다 마이너스권에 있는 모습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어저께 미국장이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정말 특이한 차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미국장 상승은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PMI 지수가 50을 넘었다라는 거죠. 4개월 만에 일단 50을 넘겼기 때문에 경기가 호전되는 것인가? 라는 기대감이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해석이 되죠. 실제로 근데 미국과 또 중국이 무역협상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표 하나로 한 번에 이 지수가 완전히 바뀔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지표는 3번 연속 개선이 나와야 합니다. 어쩌면 시장의 재료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경기 둔화나 침체 때문에 미국에서도 레리 커들러 같은 경우는 0.5bp 정도를 금리 인하해야 한다. 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론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주가가 올라가고 지표가 약간 개선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금리 인하는 거의 물 건너간다고 말이겠죠. 사실 시장에서 금리 인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따져야 됩니다. 지표도 나빠야 되지만 그 지표에 맞게 주가도 빠져야 됩니다. 근데 주가 지금 빠지는 모습이 거의 없죠. 오히려 지금은 잘 버티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장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한다면 현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더 갈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추세선 한번 그었어요. 근데 이때 추세선을 그은 거 보면 이렇게 추세선을 가다가 이걸 약간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를 이렇게 가다가요, 이걸 맞고 떨어졌어요. 근데 되돌림의 자리가 여기까지인데 어저께 딱 되돌림 자리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참 재밌겠죠. 왜냐하면 오늘 뚫어버리면 정말 지난번에 26,900을 다시 갑니다. 오늘 못 뚫으면 여기가 마지막이 되는 거죠. 물론 후엑스밴이 캔들을 뚫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까지는 상당히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이 추세선을 이탈해서 올라오게 되면 연장선까지 못 간다. 그리고 그 한번 쭉 빠졌었죠. 그리고 타고 올라와서 다시 연장선을 맞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지점 결코 그렇게 강하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좀 가져올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중국 시장이요, 아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상승 곡선을 타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역대 6번째 불마켓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불마켓이 나오려면 사실 경기가 호전돼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호전되지 않고 불마켓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져야 되겠죠. 사실 지표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죠. 4개월 만에 PMI 지수가 올랐으니까. 그러나 다른 지표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나타난 지표의 악재들인데 이것을 좋게 해석을 미리 한다?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가 월봉상으로 보시면 양봉이 4개가 출hiện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불마켓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죠. 근데 이 4개의 시그널은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MSCI에서 중국 A주에 대한 편입 비중을 4배로 늘리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하죠. 또 지준 인하하고 또 감세도 하고 기업에 대한 감세를 하고 그래서 채권 시장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했는데 그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시장이 올랐는데 MSCI가 중국 A주의 편입을 4배로 확대한다면서 외국인들이 먼저 선매집을 들어온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저항대가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정말 가려면 이 지점을 뚫어야 되는데요. 1차적인 지점은 이 3,270포인트. 그러니까 3,270포인트가 돌파가 되는 모습이 나와야 진짜일 거다. 만약에 그걸 뚫은다면 다시 이 위에 저항대 하나 남긴 하지만
이때는 외봉으로 무너졌죠. 물론 과거에 이 지점에서 저항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3,270포인트인데 이 부분을 뚫을 수 있을지 물론 기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MSCI가 중국 A주를 4배로 편입하는 시점이 5월과 8월이기 때문에 지금 4월이죠. 그러니까 5월 그다음 8월 두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중국과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정말 좋은 결과가 아니라면 이게 진짜로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전 세계가 침체를 하고 있다라는 과정 속에서 중국만 별도의 움직임을 보는 것은 아주 특이한 행보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후행스팬이 뚫어야 될 자리, 이 자리가 3,272포인트, 이 점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죠. 자, 국내 시장은요,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주가의 상승도 중요하지만 원달러입니다. 제가 원달러 굉장히 많이 해드리죠. 왜냐하면 이 원달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관찰 대상국에 지정될까봐 사실은 거래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오픈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원달러가 너무 강하거든요. 근데 원달러가 이렇게 강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온다? 특히 거래량도요 2억 6천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없죠. 원달러 오르죠. 또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가가 위험자산이 오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원달러가 내려와야 될 거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1,11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요 추세선을 타고 갔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무너져야 될 가격이 있습니다. 1,125원은 꼭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위험자산이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원달러가 시장의 방향성을 움켜쥐고 있다는 해석을 꼭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원달러가 만약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지금 시장은 어쩌면 사상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래량도 부족한 상태에서의 움직임, 이거를 우리는 100% 신뢰하기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 대한 차트를 좀 볼까 합니다. 자, 국내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원달러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상승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갭 상승을 세계는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지난번에요, 요 자리가 언제면 1월 4일이거든요. 1월 4일 날 갭 상승이 하나 출현합니다. 그러난 다음에 갭 상승이 3개 나오고 다시 무너졌었거든요. 그러난 다음에 다시 갭 상승이 두 번째가 여기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3월 29일 날 갭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갭 상승이 다시 3개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죠. 자, 갭 상승 3개 됐다면 세 번째는 메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십자 도지는 추세를 이끌고 가긴 방향이냐 아니면 반전이냐라는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국내 시장이 빠르게 간다면 적어도 2196포인트를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2196포인트가 상당히 돌파를 느리게 한다면 매물 압박을 받습니다. 이 양운이란 것은 상승할 때 만들어진 구름대인데요. 매수 매도가 항상 여기에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점이 내려오고 있는 200 이상은 맞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저항대가 위에 있다 정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갭 상승을 메우는지 여기가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또 앞에서 말씀하신 원달러 꼭 지켜봐야 되는데 최소한 1125원은 무너뜨려야 우리가 지금의 주가 상승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또 다음 주 만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시장의 흐름대로 가지만 다음 주는 포지션대로 간다 생각한다면 기관의 콜옵션 매도하는 것은 좀 의미심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